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효윤입니다. 간밤엔 미국 증시가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나 떨어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오늘장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증시팔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 가득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준 만큼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유튜브 놀러 오시면 저희 방송 더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저희 방송 소통과 함께 더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친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도 놀러 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증시팔, 증시9까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팔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에코 프로 이쪽 관련해가지고 개인들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은 외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누가 현명하게 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한번 AI 대 인간에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챗GPT에게 또 재밌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2차 전지 집중 투자로 수익을 좀 내셨을까요? 챗GPT에게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통 투자를 이야기할 때 집중 투자, 소위 말해서 몰빵이라고 하죠. 이런 투자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2차 전지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완승을 거뒀다. 분산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누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전략 과연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 내놨습니다. 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그 전략의 성공 여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첫 번째로 내놨고요. 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는 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누려보셨죠. 자, 하지만 단일 투자, 여기서 말하는 단일 투자라고 하면 역시 올인하는 투자 방법,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 한 종목에, 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일 투자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분석이라던가 가치 판단이라던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은 분명 필요함을 또 챗GPT가 역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강관우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챗GPT의 답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오늘 답을 제가 받아서 아주 네.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표가 네네네. 오늘 성적표 뭐 A0 이 정도는 제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뭐 예측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한 그 업종이나 테마에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누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활기차가면 거꾸로도 갈 수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좀 그런 면이 우리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약간 전략 수정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적표를 제가 좀 해봤어요. 숫자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3% 대 143%. 네, 어디가 143. 개인일까요? 143%가 개인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33%에 불과한데 개인들이 한 종목들은 143%나 이렇게 낮더라고요. 네. 어디가 이렇게 낮는지는 이따가 좀 또 다시 보시고요.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SDI. 여기도 보면은 삼성전자 IT죠. 삼성 SDI IT인데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 개인들은
포스코홀딩스, 철강이지만 리튬이 섞여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네. SK하이닉스, 저쪽에 삼성전자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에코프로, 저쪽에 LG에너지솔루션에 좀 대응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LNF. 그리고 DB하이텍, IT 중에서 최근에 강성부 펀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주식인데 삼성전자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적이 이 5개 중에서는 제일 하위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에서도 몇 번을 반복해서 다뤄드렸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4월 3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10거래일이에요. 딱 2주 동안 산 금액이 무려 1조 7,700억이다. 와.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8천억을 그 기간 동안에 샀는데 네. 개인들은 전부 다 포스코홀딩스로 뛰어간 거예요. 모두가 저희 그 증시 8, 증시 9 보고 뛰어가신 건 아니겠지만은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시총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이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거는 개인들이 다 산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그 차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 SDI, 삼성전자 이게 주가 성적 순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아가 제일 위에 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그래프를 만들 때 제가 제일 위로 만들어낼 정도로 아직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기아가 1등으로 최근에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조금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 녹색으로 표현되는데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최근 며칠 사이에.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비슷한 흐름이고 삼성 SDI 뭐 계속적으로 괜찮고 삼성전자 제일 밑에 있어요. 5개 중에서는 꼴찌예요. 네. 그러나 연초 대비해서는 플러스 20% 이렇게 올랐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이현 앵커 이 5개 중에서 뭐 좋아하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의 이 상승 폭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가 리포트도 짚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현대차와 기아가 좀 눈에 현대차, 기아차. 네. 역시 저하고 이제 한 달 돼가니까 아주 종목을 아주 좋은 걸 잘 고르는데 저도 뭐 기아차, 현대차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이 선호했던 것 중에서 주가 성적입니다. 단연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네. 그다음에 DB하이텍, LNF,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이런 순서인데 여기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저쪽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꼴찌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20%가 좀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돌고 하면은 사실은 베타,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의 업황 개선에 가장 반등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아직까지는 뭐 짚어봐야 될 항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개인들은 에코프로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아주 대단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쪽에 숫자가 돼 있는 거에서 100을 빼시면은 4월 동안의 이 주가 성적입니다. 상당히 올랐잖아요. 네. 네, 지금 며칠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주가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으니까 동영상도 엄청나게 검색에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사람들이 저희 이제 단톡방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에코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동영상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DB하이텍 최근에 강성부 펀드 때문에 네. 이제 좋은데 외국인들은 좀 팔았어요. 차익 실현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액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LNF 마찬가지로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교보증권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또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들이 1월, 4월에 좋아했던 주식들은 이렇게 면면이 이랬다. 1등은 에코프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숫자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인 선호 종목의 평균은 33%가 올랐더라. 네. 그 중에 삼성전자는 5등이었다.
다섯 개 중에 그런 얘기고 개인은 143% 올랐는데 야. 그중에 에코프로가 489% 올랐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8%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걸 숫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꼭 보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오늘도 프라이스드 북, 장부가 대비해서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볼게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개인이 좋아하시는 포스코 홀딩스인데 0.6배입니다. 아직도 0.6배고 저희가 ROE로 봤을 때 밴드가 있는데 하단이 0.4배였어요. 네. 그리고 상단이 한 0.78배까지 오는데 아직도 이제 위로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교보에서는 이제 보유로 하향했으니까 오늘 좀 반응을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기아차, 현대차 엄청 싸게 있네요. 그러게요. 0.6, 0.7.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제대로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 앵커가 저랑 한 달 하면서 아주 보는 눈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0.6, 0.7 상당히 싼 부분에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2, 1.3 2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지금 0.9배에서 1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보다는 약간 비싸지만은 그래도 업황 개선을 미리 반영하면서 좀 앞서가고 있어서 조금 밸류에이션은 먼저 가 있다 이런 얘기고 삼성 SDI 2.6 여기 배터리 셋업체인데 조금 높죠. 근데 같은 배터리 셋업체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6.3배 상당히 높다. 3배 정도 이렇게 더 쳐주고 있고 양극재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7.3배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고공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전략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왜 제가 전략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목표 주가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어제 전일 종가를 해가지고 괴리호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은 25% 남은 주식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니까 2% 정도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25%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꼽았던 기아입니다. 기아 29%. 네. 그리고 현대차도 25%. 그러니까 제대로 골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인 선호 종목들은 쭉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상방이 열려 있지만 여기입니다. 에코프로 마이너스 35%. 그리고 DB 하이텍 마이너스 36% 여기인데 에코프로 마이너스 35% 여기가 좀 뼈아픈 대목일 수가 있다. 조금 네.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 하나 보시면 제 이제 노파심에 이 차트를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빨간 줄이 코스피로 된 신용 잔고의 흐름이고요. 파란 줄은 코스닥입니다. 근데 코스닥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장 규모로 따져보면은 뭐 10%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신용이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용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어디에 쓸까요? 2차 전지 쪽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조금 위험을 좀 생각하셔라.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반대 매매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위에서 벌써 20%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반대 매매도 좀 염두를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AD 인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팔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개인의 질주 본능이 2분기에도 통할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의 질주 본능이 과연 2분기에도 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오늘 AI 대 인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챗 GPT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투자냐 베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분산 투자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베팅에 거의 가까운 소위 말해서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오늘 AI 대 인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2분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자 강관우 앵커의 한마디로 오늘 AI 대 인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얘기한 게 분산 투자, 집중 투자였잖아요. 네. 1분기에는 통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 운행을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익을 충분히 누리셨다면 어제 AI 대 인간의 한마디처럼 강관우 앵커님께서 해주셨던 한마디처럼 이제 만약에 파셨다면 수익을 보셨다면 뒤돌아보지 말자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행 2분기에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들 짚어드립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종목 이번 주 증시 8, 증시 9 열심히 시청하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종목, 그리고 또 K-팝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익숙하실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브인데요. 자, D-Day is coming soon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이번 주에 또 센티멘탈 펀더멘탈 증시 9에서 이어질 코너 주간 정리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만나보시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자, D-Day is coming soon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High Like Crazy라고 되어 있는데, 자, Like Crazy는 이번에 BTS의 지민이라는 멤버가 발표한 앨범 페이스에 한 수록된 곡이고 타이틀곡입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금 현재는 4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솔로 가수, 특히 아시아권의 솔로 가수로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ike Crazy인데, 자, 1분기 실적이 정말 높은데 정말 미친 것처럼 높을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거기다가 BTS 멤버들 중에 한 멤버, 이 진이라는 멤버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이브 하면 BTS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BTS 부재 우려는 좀 넣어두셔도 되겠다라는 내용도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 바로 다양한 라인업과 다양한 매출처에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BTS로만 알고 있던 하이브가 이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라는 그룹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걸그룹 중에 요즘 뭐 거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걸그룹들도 상당히 하이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신규로 데뷔하게 될 그룹도 3그룹 정도 올해 안에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매출처도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인데 BTS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그룹들이 북미권에서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전반적으로 유럽에서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얻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위버스 2.0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위버스 2.0 팬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SM으로 따져본다면 디어유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위버스 2.0의 사업도 구체화되면서 하이브 더 좋게 볼 이유 충분하고 디데이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 좀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디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요. 디데이는 또 이번에 지민에 이어서 슈가, BTS 슈가라는 멤버가 또 솔로 앨범 디데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디데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하이브의 흐름을 보신다면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그려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4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거기서 기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는 하이브고요. 자, 지금 슈가의 솔로 앨범 디데이 4월 21일 발표가 됐는데 7일 음반 선공개곡들이 나왔습니다. 87개국 아이튠즈 탑송 차트에서 1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솔로 월드 투어 방콕, 싱가포르 공연 예정이 되어 있고 솔로 음반 판매량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TXT라고 하죠. 올해 월드 투어 2회차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구보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 구보 비중이 무엇이냐? 글로벌 팬덤의 확장이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지표를 바로 이 구보 지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보 비중 지표가 20%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는 훨씬 못 미치는 20%를 넘기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를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구보 지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지금 TXT, BTS 멤버들의 각자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뉴진스 그리고 르세라핌도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하이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과 구의 콜라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하이브라는 그룹의 하이브의 대표 그룹이 BTS라고 한다면 사실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그룹들은 레이블에서 발표를 한 그런 그룹들입니다. 지금 멀티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브인데 그 효과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특화되어 있는, 더 잘하는 부분들을 레이블로 좀 분산을 해서 더 잘하는, 더 돋보이는 컨셉이 확실한 그룹들을 내놓고 있는 하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진스와 르세라핌,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규 팬덤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팬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엔터 사업에서는. 자, 따라서 뉴진스와 르세라핌, 하이브가 갖고 있는 신과 구의 콜라보, BTS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룹들의 콜라보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자, 뉴진스가 기존 신인 그룹과 갖고 있는 차별점은 높은 음반 판매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뷔 8개월 만에 20여 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고 해요. 이미지 소비성으로 그냥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뉴진스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광고들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더욱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2022년 뉴진스의 매출액 중에서 음반과 음원 매출을 제외한 30% 수준이 광고 매출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니까요. 하이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룹별로도 굉장히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제시를 한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디오입니다. 어쩌다가 또 K-팝 얘기를 앞에서 하다 보니까 디오가 혹시 엑소의 디오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 디오가 아니라요. 임플란트, 치과 관련주 디오입니다.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라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디오의 좀 과거를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리포트 제목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 점프를 높이 뛸 일만 남아 있다라고 증권사는 보고 있는 건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전에 조금 주춤했던 모습은 역시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2023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상반기에는 조금 낮다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침투력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디오가 갖고 있는 파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전에 수출이 조금은 억제되어 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멘텀까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디오의 성장세 앞으로 더 높은 점프를 하기 위한 과거의 모습을 뒤로 하고 더욱더 화려한 모습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디오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짚어보면요. 각각 19.2%, 92.5% 전년 동기 대비로 이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했던 전분기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국내 매출액 121억 원 달성을 했는데 전년 거래선 조정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전략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라고 해요. 이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디오이고 국내 침투 증대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향 매출액도 각각 39억 원, 32억 원 달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 거겠죠. 자, 핵심은 그런데 중국도 미국도 아닙니다. 이란입니다. 송금 제재 완화 그리고 과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란에서 4분기, 4개 분기 연속 성장을 달성한 디오인데 자, 물론 이란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꾸준히 이란에서 매출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반영에는 이란향 매출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디오가 국내에서도 물론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만 매출이 대체로 바다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도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매출이 내수와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7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게 된 건데 6개 분기 만에 20%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동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물론 조금 어렵겠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더해서 중국과 미국도 그간 부진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서 분기가 이어질수록 수출도 정상화되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점차 더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47,000원으로 상향해 본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짚어드립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헤드라인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어떤 헤드라인 선별을 해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워런 버핏이 추가 파산을 경고했다고 해요. 은행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좀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목은 상당히 공포스러운데 내용은 또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다라고 다행이네요. 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SVB 은행이 이제 파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금융 당국 게 이제 안정화 조치로 인해서 많이 안정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뭐 세부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이제 지역은행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의 이런 이제 부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중소형 은행의 그 경영진의 이제 모럴 해저드 관련돼서 도덕적 해이와 그다음에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최근과 같은 은행의 파산 사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한동안은 여진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 이제 금융 당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개별 은행들의 파산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예금을 하고 있는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이 주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예금자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아있는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제 리스크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개별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몇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실적 발표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고요. 네. 아마 오늘 밤에 이제 JP 모건과 시티, 웰스파고가 일단 그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아마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 1분기 기업 실적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은행 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화면에 또 그 각 은행들의 이제 예상 실적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이제 미국의 4대 은행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큰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그 매출은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SVB 은행 때문에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SVB 은행이 1분기 후반인 3월 중순 이후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실적이 을 갖고 있어서 네. 뭐 비교적 매출이나 그다음에 EPS 증가율이 비교적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조금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미국 상업 부동산에 대한 이제 부실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기사 자체도 상업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을 보셨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상업 부동산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대출 주체를 해서 지역 은행들이 한 27%를 차지할 만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7%였는데 그 외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CMBS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저당 대출 채권에도 많이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의 이런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모는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감원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 공실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되는 이런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연장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기관이 부실로 남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냥 가장 큰 이런 이제 우려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네. 그 은행 예금에서 MMF로의 이제 자금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VB 이전까지는 뭐 은행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SVV가 이제 되면서 BB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네. 은행 예금에 대한 안정성이 옛날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MMF라는 상품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지급을 이제 보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뭐 많든 그만큼을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보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MF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국공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국공채가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도 은행 예금 같은 경우 미국이 0.2%를 줍니다. 이에 비해서 MMF는 최근에 4%를 넘게 주거든요.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죠. 하루 일일 이제 수익률이 연 4%가 되니까 당연히 기존에 예금을 했던 예금자들 중에서 일부가 MMF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전하고 거기다가 금리도 많이 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 일반 예금에서 MMF로 옮긴 금액이 한 6천억 달러가 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예금이 한 17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한 10%만 MMF 옮긴다라고 해도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뭐 상당히 큰 금액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은행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2분기 이후의 실적도 조금 같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1분기는 SVB 사태가 그렇게 직격탄을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전의 실적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은행 예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물론 좀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그런 헤드라인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 안에서도 수혜 업종, 수혜 섹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같이 연관돼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 섹터 좀 특히 이제 금융 지주 관련돼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작년에 대규모 이제 순이익을 발생을 했죠. 뭐 올해도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 간의 이제 격차가 예대 금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그 금융 당국 자체에서 그 은행들의 이제 영업 이익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소비자한테 좀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좀 있습니다. 압박이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일명 관치금융인데 관치금융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일단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 순이익에 대한 표입니다. 밑에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작년 1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주주 환원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이제 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금융당국의 좀 압박감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영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금융 지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금융 지주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대표적인 이제 금융 지주인 이제 KB금융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회사가 없는 이제 대형 금융 지주인 이제 우리금융 지주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제 금융 지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가 없는 JB 금융 지주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또 금융주들 우리가 이 뉴스와 관련해서 지켜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코너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이 큐브 엔터는 그 음반 기획, 제작 및 매니지먼트 업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엔터테인먼트 업뿐만이 아니라 코스메틱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태국 프리미엄 과채 주스 브랜드인 팁코도 독점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하고 연예기획도 하고 그런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한 69억 원, 그리고 전년 대비 한 485%를 증가를 했고, 이게 사실상 작년 10월에 그 대표적인 걸그룹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큐브엔터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초동 판매량이 67만 장을 돌파를 했고 약 284% 성장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영업이익 성장률이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67% 올랐는데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0%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주가 상승에도 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최근에 그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네. 상승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이게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입장이 아니라 지난 20일에 그 중국 해외 공연 접수 및 심사 재개에 따른 공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서도 K-팝 가수들 그 AR 영상을 틀어주는 관련된 K-팝 AR 콘서트에서도 티켓 오픈 20초 만에 매진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 걸그룹 아이들의 그 대표적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우기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우기가 이제 중국 분이신데, 이게 중국 광고계 블루칩으로 좀 급성장을 하면서 단순히 그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광고 쪽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그냥 기본적인 엔터뿐만이 아니라 코스메틱과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연을 통해서 이 걸그룹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거기에 이 큐브엔터에 대한 그 코스메틱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세게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주가에 지금 미리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월드 투어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들 봤을 때 지금 현재 월드 투어 내용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아이들의 대표적인 아이돌인데, 이게 지금 5월에 컴백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 7개월 만에 신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도 아티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명히 그 이전에 히트를 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히트에 대한 연속성은 충분히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이 기업이
사실상 NFT 사업도 하고 있고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사업에서도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코스메틱, 엔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존 사업에다가 이제 NFT, 민팅 이걸 해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간다 그러면 주가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NFT에 관련돼서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반이 좀 많이 팔려야 되는 건데 뭐 100만 장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더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작년에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만큼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3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그 상승 흐름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상 기준으로 보니까 PER이 한 25배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좀 생각을 하면서 몰고 가겠지만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은 그 목표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29,000원이고 손절가는 24,300원입니다. 자, 목표가 29,000원의 큐브 엔터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식은 동아화성이 있습니다. 네. 이 동아화성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 및 그 가정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전기차용 배터리팩 모듈과 관련해서 가스켓이 있고 쿨링호스, 그 실 등과 관련된 수소 자동차 등의 그 주요 제품을 좀 생산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료 전지 사업 중에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좀 가지고 있고 이외에 좀 이 기업이 수소 관련된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됐던 이유는 자회사에 이제 동아퓨얼셀이 있거든요. 네네. 이 동아퓨얼셀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수소 관련 테마로 연계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차, 부품, 가스켓 뭐 이쪽에 이제 관련된 회사였다가 친환경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게 테마가 수소 테마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기업의 역시 그 전기차에 대한 매출도 좀 어느 정도 그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수소로 넘어갔을 때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놀랐던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크게 더 부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패러다임이 전기차에 대한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수소 전지와 관련된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더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 업체들은 돈은 뭐 어느 정도 벌게는 해주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게 해주지는 업체는 아닐 수도 있어서. 사실상 저는 이 기업을 그 가치주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성장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크게 갖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게 지난 6일이죠. 그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그 MEA라고 있습니다. 이게 막전극 접합체라고 있는데 이게 수소 연리 전지에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전문 제조 기업인 FCMT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이제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글로벌 진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단기간에는 큰 이슈는 바로 부각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수출적인 부분들까지 연계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동아 퓨얼셀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기업 자체가 봤을 때는 동아화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업적 부분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동아퓨얼셀의 이슈를 통해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지난 그 정부 지난 6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세대 전지 분야의 민간 R&D 16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밝혔는데 여기에 차세대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크게 부각받고는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먼저 시초가로 접근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9,6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오늘 큐보 엔터 그리고 동아화성
오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